하풍과 토마호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같은 순항미사일이라도 대한미사일과 대지미사일은 추구하는 방향이 다름. 대한미사일은 움직이는 적 함선을 찾을 수 있는 색적 능력과 적 함선의 방어와 회피를 뚫을 수 있는 기동성을 중시하고, 대지미사일은 긴 사거리와 강화된 적 진지도 힘으로 뚫을 수 있는 묵직한 탄두를 중시함. 그래서 대한미사일을 대지용으로 쓰면 짧은 사거리와 약한 파괴력이 문제가 되고, 대지미사일을 대함용으로 쓰면 낮은 색적과 낮은 생존성이 문제가 됨. 그러니까 순항미사일로 대지와 대함을 둘 다 커버하려면 별개의 발사대, 별개의 운용인원, 별개의 미사일이 필요함. 근데 탄도미사일은 뭘 노리고 쏘건 고속으로 솟구쳐서 고속으로 날아간 다음 고속으로 적의 방어를 돌파해 꼬라박는 물건임. 이건 대지용으로나 대함용으로나 같은 베이스의 물건을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적게는 탄두만, 많아도 미사일까지만 바꾸는 걸로 대함과 대지를 오고 갈 수 있다는 뜻도. 대지용 탄두는 작약량이 많고 대함용 탄두는 작약이 좀 적지만 대신 대함용 시커가 달려있는 식으로, 북한을 상대론 지대함이 무술모지만 중위를 상대론 지대함이 필요한 한국 상황에선 지대지와 지대함 부대를 개별로 굴리는 것보단 같은 발사대, 같은 운용인원의 미사일만 바꾸는 걸로 필요에 따라 지대지 포대와 지대함 포대의 전환이 비교적 자유로운 ASBM에 흥미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함. 2. 한국, 중국, 일본 항모 격파용 ASBM 개발. 일격의 항모 격파. 빈원 한국이 ASBM을 개발하자 주변국이 난리가 난 이유. 빈원 항모를 일격에 격파한다. 중국의 라오닝 함산동함 등 추후 진수 예정인 6개 항모 전단, 일본의 이즈모 항모 등 2개 전단의 막강 항모 전단, 한국 경항모 1개 전단인데 항모 전단 13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이동표적용 고정밀도 탄도미사일 ASBM 개발 완료. 임박. 빈원 탄도미사일 ICBM, SLBM-2 고정표적 격파용 탄도미사일이라면 ASBM은 이동표적 격파용 고도의 정밀타격용 탄도미사일. 현무 2를 기반으로 하는 항모전단 격파 전용 탄토미사일. 빈원 한국은 사정거리 800km 위 ASBM 개발 중인데, 미국도 기술력 인정했는데 이 정도 성능이면 한꺼번에 수십 발 ASBM 발사 시 동서남의 적 항모 작전 반경 불과 500km로 탐지 격파해 도발 시 항모 호위 방공 구축함 방어선 뚫고 적 항모 모두 격파 가능. 빈원 러시아도 개발 포기한 ASBM. 빈원 중국의 둥펑 21 이미 항모 격파용 ASBM이라 하나 성능에 의문을 많이 가짐. 3. 북한, 미 항모 킬러 ASBM 개발. 애드 고위 간부 첫 공개. 북한이 항공모함, 항모 킬러로 불리는 대함탄도탄 ASBM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애드 고위 간부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박종승 애드 1 본부장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애드 주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전력 구축방안 세미나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북한은 미국 항모 이지스함 등 고가치 함정의 접근 거부를 위한 ASBM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현대화를 통한 반접근 지역 거부 A2, AD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항모킬러로 불리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 애드 고위 관계자가 국회 세미나에 나와 개발 정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신형 3종 단거리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관련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미사일 KN-23은 약 600km, 에이테킴스, ATACMS, 전술 미사일 KN-24, 약 400km, 초대형 방사포 KN-25, 약 350-400km로 추정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과 관련 북한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도 조종 기술 고도화를 통해 대지 능력 향상을 기하고 있다며 항법체계 개선, 대기권 자세 제어, 기동 재진입체 기술 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검은색 위쪽 삼각형 장사정화를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액체 고체 추진기관을 적용한 투트랙 전략을 발전시키는 한편, 검은색 위쪽 삼각형 즉흥성 확보를 위한 고체 추진 다단 탄도탄 개발을 위해 대형 고체 추진기관 가수를 고도화하고 고체 추진기관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박 본부장은 북한판 A2, AD 전략 대응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에 대응한 우리의 탄도탄 요격 레이더 개발 방향과 관련 3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한국형 A2, AD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며 해상전력 접근 거부 및 공세적 방어 능력 확보와 함께 플랫폼 다양화, 지대함 함대함 공대함 및 장사거리 초음속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상승단계 탄도탄 방어를 위해 단기적으로 요격체 방식, 장기적으로 레이저 방식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에드가 장거리 소형 표적 탐지 추적이 가능한 광자, 레이더 요소 기술을 이미 확보했으며 스텔스 표적 탐지 추적이 가능한 량자, 레이더는 개발 가능성을 확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4. 대함탄도미사일 개발, 3가지 검증 필요. 북한이 2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한반도에 접근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한 대함탄도미사일, ASBM, KN-17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괌과 주일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이미 보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북한이 ASBM까지 개발에 성공했다면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스커드 미사일 계열을 모두 갖춘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해에 적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위 바늘귀 같은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우리식 탄도로켓을 개발할 데 대한 연구 종자, 과제를 주시었다. 며 적 함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새로 개발한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에 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한미 당국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직후 모두 폭발해 미사일 형상 등 재원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발사한 미사일이 스커드를 개량한 중거리 미사일 KN-17로 추정했다. 항목킬러로 불리는 중국의 둥펑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함탄도미사일 계열의 KN-17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KN-17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달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다. 당시 스커드 미사일에 여러 개의 날개를 달아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KN-17 개발에 성공했다면 3가지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연료의 종류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모두 1단체 액체 연료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면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 고체 엔진은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어 액체 엔진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이동하기 쉽고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탄두기동이라고 불리는 PBV, 포스트 부스트 비이클 기술이다. PBV는 ICBM 등의 탄두 자세와 방향을 조절해 탄두가 정확하게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정확도를 높여주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KN-08 개량형 미사일에서 처음 PBV를 식별했다. 마지막으로 편심탄도 비행 능력이다. 편심탄도 비행은 미사일이 하강하는 채 하다가 다시 직진하는 등의 변칙 기동을 하는 기술이다. 북한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면 궤도를 추적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무용지물로 전락한다. 궤도를 예측해 요격하는 시스템으로는 요격 자체가 불가항력인 셈이다.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더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화염 색깔을 통한 연료 종류, 탄도기동과 방어 돌파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5. 항목킬러 대함 탄도미사일 DF-21. 중국이 보유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로 198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핵의 투사수단이며 중국 인민해방군 제2포병이 실질적인 주력 핵투사수단입니다.
중국은 ICBM의 숫자가 매우 적어서 20여 발, 실질적인 핵전력의 대부분은 이러한 MRBM이지요. 다만 이리저리 부딪힐 일이 많을 대만이나 한국, 일본 등은 MRBM이 사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DF-21 계열은 A부터 D까지 총 4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DF-21D는 DF, 둥펑, 계열 탄도탄의 일반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